당신은 성인 5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수명까지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인데요. 살이 찌니까 고혈당에 고혈압에 고지혈증 이런 모든 혈관 문제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 때문에 관절염에 속쓰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어요. 전신을 망가뜨리는 합병증으로 내 몸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비만. 비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1년 사이 52%가 증가했고 20대부터 60세까지 연령층의 비율도 다양해졌습니다. 살찌고 막히면 터진다. 비만으로 인해 망가지는 혈관과 늘어나는 만성염증. 지방은 몸속에서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혈관과 혈액을 오염시켜서 심뇌혈관 질환과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며 전신을 망가뜨리는 비만과 만성염증.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만병의 씨앗을 싹 틔운다.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기가 넘치는 전통시장. 마트의 편리함 속에도 시장의 푸근함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영미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콩나물 좀 주세요. 음식을 제가 잘못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한 번 아프면 또 큰일이거든요. 음식 하나만 잘못 먹어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렴하고 질 좋은 찬거리를 모두 고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이 아닌 외진 곳으로 향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딱 왔거든요. 아직 할 게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나이 60세도 되기 전에 무너져 내린 건강.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온몸을 주무르며 고통을 참고 있는 영미 씨.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몸이 찌뿌드득하고 붓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종일 항상 주무르고 다리는 부어서 서 있을 수가 없고 장시간 못 서 있어요. 퉁퉁 붓고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는 두 다리. 관절통은 전신으로 퍼졌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아픔이 3년 전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져봤더니 거의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크게 몽우리가 잡히고 그 기술은 한 3기 말 정도 됐어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그런 기분.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청천벽력 같던 유방암 진단, 4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 암은 그녀의 인생을 절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2018년도에 체중이 한 8kg 정도 제가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또 피곤함도 엄청 많이 오고요. 살이 찌고 나니까 온갖 질병들이 다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한테 유방암이 온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며 쪘던 살이 단순히 나이살이라고만 생각하고 관리를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몸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나서야 비만의 위험을 알아차렸습니다. 힘겨운 항암 치료 후에도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목숨을 위협하는 암부터 심각한 염증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미 씨. 등과 배에 퍼져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포진 또한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기 어깨에 많이 와가지고요. 뭐 바늘로 막 진짜 조사내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날로 악화되는 건강 상태에 걱정이 늘어가는 하루하루. 영미 씨의 몸 상태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박영미 씨를 괴롭혔던 암, 그리고 만성 통증, 관절염 등은 신체 내에 만성염증이 과도하게 쌓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미세먼지, 흡연, 안 좋은 식습관,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만 역시 만성염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염증성 단백질을 생성해 혈액 내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세포. 체내 염증이 많아지면 지방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전신의 침투에 장기까지 망가뜨리는 만성염증은 혈액을 오염시키고 뭉치게 해 혈전을 만들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만성염증은 암세포의 증식에 필수적인 신생혈관을 더 만들어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면역세포가 소진되면서 암세포가 제거되지 못하고 증식이 지속되면서 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증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해 본 결과 간염과 간암 10%, 식도염과 식도암 15%, 기관지염과 폐암의 확률은 최대 24%. 만성염증을 방치할 경우 암 발병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비만과 만성염증.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들은 건강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고민 해결을 위해 닥터하우스를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상재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재영입니다. 저는 식품생명공학과 박사 차윤환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오늘. 제가 오늘 주제를 딱 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게 주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비만이라든지 비만. 만성염증, 거기다가 혈관건강. 혈관건강. 이거 세 개를 하나하나만 봐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무서운 애들인데 문제는 얘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들은 세트로 항상 같이 오는 게 우리가 문제거든요. 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나이 먹어서 사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해서 애기들 열심히 키우고 이제 50 정도 되면은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두 분들은 어떠십니까? 비만이고요. 살이 비만. 예. 네. 저 다이어트를 좀 자주 했고요. 그래서 좀 몸무게가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막 이러는 바람에 속 위장도 좀 안 좋고. 위장도 안 좋으시고. 이제 혈관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요. 당뇨도 있고요. 당뇨. 그리고 고혈압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가 더 이상 4년 전부터는 제가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듣다 보니까 제 마음도 같이 좀 무거워지고 얼마나 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두 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같이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병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비만. 비만을 잡아야 건강도 잡는다는 생각에 은실 씨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이 드니까 이제 더 하기 힘드네. 당 체크 좀 한번 해볼까? 운동했으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 혈당 때문인데요. 혈당을 재기 전에 운동을 하면 혈당이 조금이라도 낮아질까 했는데 오늘도 그대로인 혈당 수치.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땀을 흘리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그게 포도당으로 되고 또 하나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지방산들이 또 포도당을 합성하기 때문에 혈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뇨 환자분들은 꼭 운동 전에 측정하시는 것들이 더 정확합니다. 남성복을 제가 운영을 좀 했었어요. 아침 오전 9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돼서 들어오니까
제때 식사도 못하고 또 끝나고 나면 폭식을 또 주로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살이 찌고 또 살이 찌다 보니까 또 당뇨가 또 오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혈당뿐 아니라 혈압도 올라가 혈압 측정기도 갖춰두고 있는 은실 씨. 혈당에 이어 혈압도 정상 수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은 상황. 지금 드시는 약이 좀 종류가 많아요. 일단은 혈당, 혈압, 고지혈, 흔히들 요걸 이제 쓰리고라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약을 지금 뭐 거의 다 드시고 있으니까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요. 3년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주저앉게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응급실에 가서 MRI 쪽 찍어보라고 해서 찍어봤는데 뇌혈관이 막혀있는 상태라고 해서 또 갑작스레 또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골든타임 10분만 늦었더라도 저는 아마 뇌졸중이 있었을 거예요.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 한 달 동안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은실 씨.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큰일 날 뻔하신 것 같은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폐경이 되고 나면은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게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가고 또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중성지방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비만까지 더해진다? 그럼 더욱더 심뇌혈관 질환이 잘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제 중년 이후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인덕 때문에 좀 전문용어로 복부 비만이라 그러는데 뭐 두 분은 어떠십니까? 자유로우세요, 좀? 예전에는 허리 사이즈가 28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도하게 살쪘을 때는 31까지. 황은희 씨는요? 저도 지금 복부 비만 때문에 저도 힘들고 옷도 안 맞고. 우리의 배에 끼는 이 뱃살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뱃살, 좀 이 중부에 있는 이 내장 지방, 요건 좀 관리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복부 비만들은 결국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이고 분해하고 쓰는데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데는 몇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복부둘레, 배둘레. 그래서 제가 줄자를 준비해왔습니다.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가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막 들이쉬면 안 되고요. 숨을 편하게 내신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허리둘레가 지금 89cm 나오셨죠. 그리고 황은희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106cm 이렇게 나오셨네요. 우리가 배꼽 기준으로 했을 때 복부 비만의 기준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0cm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cm 이상이면은 좀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공복혈당 이 기준치가 2개 이상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 모두 복부가 지금 80cm가 넘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대사증후군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만족을 시키셨거든요. 살이 찌면서 혈관 건강에도 이상이 찾아와 대사증후군이 염려되는 두 사람. 병원을 찾아 현재 몸 상태를 검진해봤습니다. 생혈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혈액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생혈검사란 적혈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딱 보면 이게 지금 적혈구거든요. 이게 하나씩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잖아요. 적혈구들이 줄지어 뭉쳐있는 모습.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적혈구가 이렇게 엉기게 되면 뭐가 잘 생기느냐?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이런 게 또 많이 덩어리가 커져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바로 뭐냐? 뇌 속에 뇌졸중, 즉 막히게 되는 걸 뇌경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 바로 돌연사, 뇌출혈이나 바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추은실 씨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상 생혈액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뭉친 혈액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비만 판정. 또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압 등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었고 혈액 내 염증 수치까지 높아서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렇게 혈액 상태도 안 좋으시고 이 혈액 검사 결과 이 혈당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 수치까지 높으신 데다가 두 분 다 이번에 확실하게 또 비만이라고까지 진단을 받으셨고 혈관 건강까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지금 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국내 30대 이상 성인들 10명 중에 3명이 고혈압이 있더라. 이렇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됐거든요. 혈압이 높아졌다는 걸 좀 평소에 느끼세요?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걸? 막 덥고 식은땀도 나고 아가씨 때 이럴 때는 또 살도 좀 찌고 이래서도 혈압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살 빼고는 혈압이 없어졌는데 요즘은 그때 혈압 영락 없이 재보면 150 이상씩 올라가더라고요.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수차례 반복하며 건강이 악화됐다는 황은희 씨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양배추를 갈아 먹는 게 일과에 추가됐다는데요. 이거는 다이어트 말고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먹으려고요. 또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위염이 좀 생겨가지고 속쓰림 증세가 좀 있어서요.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위염 진단을 받았다는 은희 씨. 제가 살이 좀 찌면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할 때도 있었고요. 좀 며칠 좀 굶다가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빠졌다가 찌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이러는 바람에 제가 관리를 좀 잘못했는지 위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통해 60kg 정도까지 살을 뺐었다는 은희 씨. 하지만 3년 전부터 다시 체중이 불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80kg에 가까운 상태가 됐는데요. 체중은 다시 그대로가 되었는데 식탐은 예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주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요. 뭐 빵, 과자, 뭐 나이 들면 별로 과자 같은 거 안 땡긴다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좀 더 땡기는 것 같아요. 얼추 한 2인에서 3인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울러 저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하얀색 밀가루는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만큼 비만이나 혈당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주고요. 위장뿐 아니라 최근엔 관절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는 은희 씨. 큰 동작 대신에 소파에 앉은 상태로 몸을 풀어보는데요. 서서도 잘했는데 작년에 관절염 진단 받고 또 얼마 전에 좀 다들 삐걱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서서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좀 올라갔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지금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간 수치까지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비만이 있고 이러면 지방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가 무리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간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간 내 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지방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증가 추세. 이 지방간, 지방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이 지방간이 간염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비만이 많은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방간이 결국에는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두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비만 기본 갖고 계시고요. 고지혈, 당뇨, 고혈압, 위염, 뇌혈관 질환, 관절염, 간 수치 이상. 와, 이건 뭐 종합병원을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병원을 하나 새로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몸 전신에서 지금 염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빨리 비만도 탈출하고 이 만성염증도 없애야 되겠죠. 나이 들수록 찌는 살, 잘 안 먹는데도 찌는 살, 안 빠지는 살이 걱정인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오늘의 운동 솔루션, 박효영 필라테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실패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배고픈 거 못 참고 좀 식탐이 비만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젊었을 때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어도 비만이 쉽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바로 기초대사량에 있습니다. 신체가 기초적인 생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대사량.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은 점점 떨어집니다. 하루에 2분 정도씩만 투자를 하시면 기초대사량을 마구마구 올릴 수 있는 운동 동작들 오늘 함께 배워보실게요. 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무릎을 접어서 스쿼트, 기마 자세를 만드시면서 양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이때 엉덩이는 뒤로 쭉 빼주시고 그대로 양손을 골반 쪽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웨이브 하듯이 쭉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주실 거예요. 앉아주시고요. 기마 자세로 그 다음 팔을 길게 뻗어서 당겨오시면서 골반부터 웨이브 타듯이 쭉 기지개 펴서 길게 뻗어주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마세요. 잘하셨어요. 어우, 숨 막혀. 힘들죠? 힘드네. 이 동작을 자기 전에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장기도 원활하게 되고 신진대사도 좋아지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무릎을 접으시면서 바닥에 대주시고 양손을 앞으로 보내서 한 다리씩 뒤로 쭉 뻗으시면서 펴서 그대로 버텨주시는 플랭크 동작이세요. 팔꿈치로. 양손으로 걸어서 앞으로 가서 팔꿈치를 바닥에 하나씩 대주시고 이렇게. 반대쪽도 바닥에 길게 뻗어서. 그렇죠. 거기서 배랑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뒤꿈치 붙이고 엉덩이에 힘 주셔서 하나, 둘, 조금만 더 버틸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배가 땡기네. 조금 힘들긴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매일 꾸준히 운동하셔서 기초대사량 높여주시고 날씬함은 만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살까지 화이팅! 이어서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소개해줄 편미정 요리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운동하고 나시니까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네, 배가 너무 고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생각나는 거? 빵, 떡, 면, 다 먹고 싶어요. 맞아요. 바로 배고플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바로 면인데요. 제가 아주 건강한 면을 준비를 했어요. 네, 바로 이 면이에요. 이게 어떤 면인 것 같으세요? 부침가루가 아니고 찹쌀가루로 만들었어요? 바로 두부면이거든요. 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되게 고단백 식품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감량에 되게 도움이 돼요. 제가 바로 이 두부면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파스타를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좋아하시는 채소나 이런 잎채소가 있으시면 먼저 그릇에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토마토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뭐 오이도 있다 하시면 오이도 편하게.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올리브오일 3큰술 넣어주시고요. 섞어주시면은 샐러드 소스도 돼요. 그래서 오리엔탈 소스 이렇게 넣어주고요. 소스를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따로 삶지 않고 세척 후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하고 신선한 두부면 샐러드 파스타.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원래 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먹으니까 좀 더 색감이 다르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벌써 다 드셨네요? 네, 맛이 있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목도 마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기 좋은 차도 준비를 했어요. 네, 바로 이 차입니다.
네, 이 차는 체중 감량도 되고요. 염증과 독소도 제거가 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차예요.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해주는 새싹보리 착즙 주스. 고소하면서도 또 풀맛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바로 새싹보리 착즙 분말입니다. 새싹보리는 또 오곡 중에 으뜸이어서 오곡지장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중성지방을 억제해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을 돕는 가바 성분이 풍부한 새싹보리. 가바는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데요. 흑미의 150배, 현미의 260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싹보리는 이게 차로 마시면 굉장히 좀 시원하고 좋았는데 여기에는 좀 생리활성 물질로 좀 집중해야 될 성분들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클로로필,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들이 바로 이 성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싹보리에는요, 사탕수수의 12배, 쌀겨의 160배에 해당하는 폴리코사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포나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간 해독 능력을 높여줘서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비만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폴리코사놀 이런 얘기 많이 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식물의 잎이라든지 줄기에 좀 많이 함유된 천연 성분이에요. 우리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고혈당의 원인이 된 혈당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혈관 청소기다. 폴리코사놀이 이전에는 사탕수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새싹보리에도 사탕수수보다 1260%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새싹보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양파가루고요. 네. 가운데 보이시는 게 녹차가루.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새싹보리.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과 기름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우리 각각 가루를 넣었을 때 이게 섞이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2스푼 정도만 제가 넣고. 다른 가루들에 비해 기름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새싹보리 착즙 분말. 확실히 이 새싹보리는 지방하고 어떤 물층이 굉장히 얇아서. 진짜 그러네. 덩어리도 보이지도 않고요. 다른 컵에 비해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넣은 컵의 기름층이 확실히 더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을 12주간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40% 감소, 혈당은 39% 감소했으며 16주간 성인 남성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한 후 중성지방 수치와 체중이 감소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은희님 아까 저희가 얘기하실 때 간 수치가 좀 높다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간 수치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많은 독소들은 결국 혈액을 타고 돌게 되면서 간으로 가서 해독을 하게 되는데요. 99%가 다 간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간이 해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 새싹보리에는 간 해독력을 높여주는 사포나린이라는 그런 성분도 충분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사포나린 성분이 혈당도 낮춰주고 간 해독력을 높여서 간 수치도 개선시켜줬다.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효능 실험에서도 새싹보리 추출물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고 중성 지질을 감소시켜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증가하면 간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지방간과 간경변을 넘어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어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두 분 이제 내 몸의 상태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을 좀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제가 배웠고 앞으로도 건강관리에 하기에 제가 좀 많은 도움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역시 건강은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지키는 노력을 실천할 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비만을 극복하고 온몸을 아프게 했던 만성염증도 잡았다는 분을 만나러 온 곳. 안녕하세요. 여기 살도 많이 빼고 건강 대체하신 분 있다고 해서 왔는데 누구세요? 저희 선생님이세요. 저희 선생님 저기 계시네요.
현란한 줄넘기 실력을 선보이는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한눈에 봐도 건강함이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30kg 감량 성공한 혈관미인 허태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찍어서 갖고 다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혈관 속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수치가 무려 98. 평균 수치 2배 이상.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회선택이 쌩쌩이는 저희는 그냥 기본이 100개예요. 근데 100개 해봐야 뭐 한 25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준비, 하나, 둘, 질병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녀에게도 과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되게 아끼면서 운동도 좀 안 해서 지금 80kg 정도 가까이 육박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고지혈증은 굉장히 좀 무서웠거든요. 최고 몸무게 80kg, 비만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혈관 건강. 그리고 한 번 망가진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제가 좀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좀 심했고요. 비염도 좀 달고 살았어요. 성인 아토피가 되게 심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커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살찌는 게 무서운 거구나. 한 연구 결과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허리둘레가 80cm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아토피 피부염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성인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어릴 때 나타나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스트레스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비만이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유발 물질 등이 계속 분비되고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등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피부 증상이 심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중도 혈액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하며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태련 씨. 건강을 회복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늘 푸른 운동장을 제공해줬던 숲이었습니다. 숲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심신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숲 테라피. 숲이 주는 활력을 그대로 몸에 담았답니다. 운동 이런 숲에서 하면은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시간도 그냥 후딱 지나가고 파릇파릇한 그 나무들도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은 막 힐링도 되는 것 같고요. 운동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숲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소화가 또 굉장히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서 빨리 또 집에 가서 밥도 맛있게 해 먹고 싶고. 운동을 마치고 나면 기분 좋은 허기가 찾아옵니다. 꼭 좋은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는 태련 씨. 네, 제가 원래 채소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으려고 뭐 인스턴트 햄이나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었었는데요. 혈관 질환도 좀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채소를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꼭 제철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에 그 맛이 가장 좋다는 아욱. 아욱잎 하나로 주먹밥부터 된장국, 채소전까지 푸짐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푸릇푸릇한 식탁. 그리고 여기에 활용점정. 평소 마시던 물도 그냥 물이 아니랍니다.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물에 섞어서 마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되게 높았고 만성염증으로 좀 고생하고 안 좋았을 때 그때 도움을 좀 받은 거예요. 비만과 염증,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 초록빛 비밀. 새싹보리는 친환경에서 자라나는 강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보리에서 싹을 틔운 어린 잎만을 수확하는데요. 다 자란 보리보다 영양 성분이 무려 100배 많고 폴리페놀 성분은 녹차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분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폴리코사놀도 풍부한데요.
새싹보리 추출물이 지방분해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싹이 트고 10일 후 폴리코사놀 함유량이 3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새싹보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더 진한 초록색을 띠는 식물입니다. 깨끗한 유기농 환경에서 더 잘 자라나는 새싹보리는 염증을 줄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유기농 새싹보리는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새싹보리의 칼륨은 시금치의 2.1배, 또 칼슘은 우유의 4.5배, 비타민 A분의 2.5배 수준으로 높고요. 또 폴리코사놀, 또 폴리페놀, 사포나린, 식이섬유, 그리고 베타글루칸, 가바, 클로로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천연 해독 식물로도 불리웁니다. 또한 새싹보리에는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면 전도성이 높아져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수와 생수, 그리고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넣은 물을 비교 실험해본 결과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넣은 물의 전구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으로의 섭취가 중요하겠죠? 염증을 줄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싹보리. 새싹보리를 활용해 비만과 염증의 악순환에서 탈출했다는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가입니다. 데뷔 11년, 노래 경력은 25년이라는 가수 영가희 씨. 좋아하는 노래를 업으로 삼았지만 과거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데요. 무명은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 가수인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대중 앞에 딱 나왔는데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엄마가 제가 노래하는 걸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몸도 좀 많이 아팠었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지만 내 몸 망가지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무명이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벌죠. 수입이 제대로 안 됐었죠. 그래서 몸도 많이 혹사시키고 또 아껴야 했으니까 또 제대로 된 식사 시간도 맞추기 어렵고 제가 뭐 인스턴트 아니면 빵 뭐 이런 종류로 그냥 대충 끼니 그냥 넘기고 챙기고 이렇게 넘어가고 했었거든요. 참 관리를 못했어요. 제가 한마디로 살도 좀 찌고 거기다 또 고지혈증까지 제가 또 얻어서 식도염, 위염 등의 염증 질환부터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아 약도 먹어야 했지만 지금은 고지혈증약 중단. 건강을 되찾고 성공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이제 꽃마차 타고 꽃길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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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외부 음식 섭취는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저만이 기름지고 자극적인 맛 대신 고소하고 건강한 맛으로 배를 채웁니다. 주로 저는 아무래도 이 고지혈증이 지방류를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류 같은 거 먹어야 하는데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닭가슴살을 대신해서 두부나 닭가슴살을 많이 먹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견과류 샐러드. 여기 꼭 잊지 않고 뿌려주는 게 있는데요. 새싹보리 착즙 분말 가루인데요. 혈관 건강에 좋고 몸에 독소 빼준다고 해서 이렇게 샐러드 같은 음식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음식에도 제가 자주 먹는 저만의 디톡스예요. 염증과 독소를 배출하는 새싹보리의 효능은 새싹보리 안에 클로로필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새싹보리에는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물의 초록색이 진할수록 클로로필 함량이 높은데요. 클로로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피부 건강은 물론이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 줍니다. 식물의 엽록소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즉 우리 몸의 산소를 운반하고 조혈 작용을 하는 성분과 분자 구조가 유사해 체내 독소와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클로로필이 체내에 유입되면 헤모글로빈 성분 중 하나인 철로 변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노폐물과 염증 독소 제거는 물론 세포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새싹보리 속 클로로필의 노폐물 제거 능력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흔히 마시는 색이 다른 세 종류의 탄산음료를 컵에 넣은 후 새싹보리 착즙분말을 넣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약 5시간이 흐르자 새싹보리가 탄산음료의 색소를 흡착하며 색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새싹보리 속의 풍부한 클로로필 성분이 체내 염증, 노폐물과 같은 탄산음료의 색소를 흡착해서 배출했음을 뜻합니다. 올해 나이 50세,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1시간 땀 흘리는 시간도 잊지 않는 가희 씨. 집안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춰두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하는 운동으로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짐볼이나 플라우프나 이런 매트 깔고 뒤꿈치 들기 운동으로 요즘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관절염도 많이 좋아졌다는 가희 씨. 시원한 물 한 잔에도 새싹보리 착즙분말이 함께합니다. 새싹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항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루테올린 성분도 풍부한데 루테올린은 암세포를 죽이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전이와 성장에 관련된 단백질을 억제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루테올린이 간암과 폐암 등 다양한 암세포에서 강력한 항암 활성을 나타냈고 새싹보리를 꾸준히 섭취한 고지혈증, 당뇨 환자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만과 만성염증을 잡기 위해 건강한 도전에 나선 2명의 체험단. 도전 3일차. 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던 추은실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거트에 새싹보리를 뿌려 드시는 걸 보니 많이 익숙해지셨나 봐요. 이거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요. 샐러드에 또 뿌려서 먹기도 하고요. 요거트에서 또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해요. 또 체중 감량에 열중인 황은희 씨도 만나봤는데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나요? 체중이 좀 빠졌어요. 계속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빼야죠. 운동 후 타는 목마름은 새싹보리 착즙분말을 넣은 물로 해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과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생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뭉쳐있던 적혈구 상태를 확인해 보니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좋아진 것 같죠?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아마 식습관을 잘 바꾸고 운동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적혈구가 이렇게 쭈루룩 붙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연전이상이라고 하는데 2주 전에는 두 분 다 쭉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요. 피 속에 지방이나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3kg 이상의 체중이 감소했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혈압과 염증 수치도 2주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오늘 모든 검사를 해보니까 단기간이지만 살도 3kg 이상 빠지셨고 혈액 검사에서도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수치들이 모두
감소한 것을 보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하신다면은 비만이나 만성염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성인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병을 부르는 비만과 질병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만성염증.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이 있다면 내 몸을 괴롭히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